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더 쉽게 잘 달릴 수 있고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몰라서 다치기도 했었고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이걸 내가 처음에 알았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잠깐 시간 내서 이런 내용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버스트라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폭이 너무 길게 달리기를 하는 것인데요. 보폭이 긴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높은 확률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유명하신 심진석 선수는 굉장히 보폭이 크신 걸로 유명한데요. 어느 정도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보폭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두 번째 실수가 잘 방어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대단한 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의 무릎 부상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와 다음 말씀드리는 두 번째만 해결돼도 엄청나게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보폭을 짧게 만들어서 약간 잔발 달리기로 달리기를 한다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발의 착지 위치와 착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이 몸보다 앞에서 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몸 밑에서 착지가 돼야 되고 그냥 스탬핑,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을 긁는 느낌으로 착지가 돼야 됩니다. 요즘 미드풋, 힐풋, 포어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주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고정이 된다기보다는 달리기를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변환이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 로드러닝에서는요.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도 악셀만 밟지 않잖아요.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도 밟고 좀 힘을 풀 때도 있고 우리 발에서 뒤꿈치는 브레이크에 해당하거든요. 속도를 줄이거나 급하게 정지를 해야 될 때 발을 몸보다 앞으로 뻗어서 반대로 저항을 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앞꿈치는 쉽게 말하면 악셀에 해당하는데요. 속도를 높이거나 계속적으로 빠르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선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앞꿈치로 빠르고 강하게 바닥을 차내야 되거든요. 대신에 계속해서 그렇게 달리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시에서 운전을 하면은 너무 느리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주행을 하잖아요. 발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주행에 해당하는 게 미드풋, 앞꿈치와 뒤꿈치 위주로 달리기를 하는 방식인데 뛰다가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앞에 장애물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처럼 발바닥의 착지 방법은 무조건 고정이 된다기보다 상황에 맞게 바꿔가시는 게 맞습니다. 뒤꿈치로 닿느냐 앞꿈치로 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최대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돌아오다가 몸 밑에서 발이 착지가 되고 최대한 멀리서 찍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찍히도록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힘들게 뛰는 빵런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힘들게 뛰는 빵런과 편하게 뛰는 조깅으로 달리기를 구분하시면 좋은데요. 초보자 일반인은 빵런과 조깅의 비중을 10대 1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번 조깅을 하면 한 번 빡세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건데요. 조깅은 여자들의 베이스 화장 같은 거거든요. 달리는 자세를 연습하고 인대나 힘줄, 심폐지구력, 몸의 기본적인 내구성을 어느 정도는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훈련이 된 상태에서 빵런을 해야지 몸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 달리기를 하시면 20일에 한 번 빵런을 할 수 있는 거고 매일 달리기를 하면 열흘에 한 번 빵런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이 되겠죠. 빵런과 조깅의 기준은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로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존투러닝도 그런 거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 꼭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좀 편안하게 뛸 수 있는 느낌으로 10번 달리시고 좀 도전적으로 한 번 달리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요, 러닝과 보강운동, 그러니까 근력운동의 비율을 1대1로 똑같이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라이프스타일 러너는 살을 빼거나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당장 성과를 내는, 당장 살이 빠지는 유산소 운동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든지 내실을 다져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은 재미있는 달리기만 하고 싶고 그거를 많이 할수록 근력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당장은 근력 운동이 손해인 것 같아도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하셔야지 부상도 예방되고 달리기 효율도 좋아지고 살 빠졌을 때 몸매도 더 예쁘게 됩니다. 근력 운동에 관한 영상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제 추천은 2번은 반드시 쉬는 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과부하라는 게 바로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크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매일매일 긴 거리를 빠르게 쉬는 날도 없이 달리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평생 담배를 펴도 장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의사가 담배는 펴도 괜찮다고 하진 않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보편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은 꼭 쉬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달리기를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페이스나 거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경을 끄시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자세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달리기의 기준 자체를 거리로 가져가다 보면 몇 킬로를 몇 분에 주파하는지 궁금해지고 더 나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를 높이게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구 선수가 평소 연습을 할 때 이기는 것보다 슛 연습을 많이 해서 슛의 성공률을 높이고 드리블 기술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듯이 굳이 기록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면 10+1으로 하시고 10번의 조깅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달리는 폼을 연습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주당 150분에서 200분, 월간 500분에서 1000분 정도 조깅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살도 많이 빠지고 일반인 러너 수준에서는 괜찮은 달리기 실력도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걷기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저도 지금 걷고 있잖아요. 뛰다가 걷는 게 훈련의 실패나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가 과열되면 쉬는 시간을 주고 리셋을 해야 되듯이 사람의 몸도 과열이 되면 열을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조깅에서는요. 체력이 정말 약한 분들은 걸으러 나오세요. 그러다가 잠깐씩 뛰면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보다 체력이 좋은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조깅을 하세요. 그러다가 힘들면 걷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걷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뛰것입니다.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세 번째, 나는 그거보다도 잘 뛴다. 그런 분들은 뛰 하는 거예요. 조깅 하시라는 거죠. 일반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 내가 달리기 하는 곳에서 내가 상위권이다, 내가 좀 친다, 이런 분들은 뛰 하시면 됩니다. 더 빠르게 뛰어도 되고, 사실 이거 보시지도 않겠죠? 알아서 빠르게 뛰든 천천히 뛰든 길게 뛰든 쉬지 않고 뛰든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먹거나 한강에서 치킨을 먹거나 맥주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시에 많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오감이 모두 다 잘 충족이 됐을 때 굉장히 좋다고 느낀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풍경을 보면서 먹는지, 어떤 온도에서 먹는지,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달리기도 나머지 오감들이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더 싫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야외 달리기는 상대적으로 실내 러닝보단 볼거리도 많고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 날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닝에 중독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추워서 밖에서 뛰기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달리기를 더 즐겨 하시는 분들은 겨울은 겨울 러닝에 매력이 있고 가을은 가을 러닝에, 여름에는 또 여름 러닝에 매력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놓았던 겨울 러닝 복장 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의 간단한 착장 정보를 소개해드리면서 리액티파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협업 제안을 해주시는데 리액티파이에서 정말 많은 옷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자가 리액티파이에서 이번 겨울에 추천하는 모자입니다. 이 안에가 굉장히 부드러운 기모로 되어 있어서 추운 날 쓰기 좋고요. 이 귀도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귀마개를 하지 않아도 귀도 보호할 수 있고 저처럼 헤드폰이 아니라 이어폰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후드도 리액티파이 후드인데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이유가 원래도 저한테 제안을 주시기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였고 옷이 귀엽고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구가 오디나리 러닝클럽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보통 러닝클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혼자서 괜히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존투러닝이라는 티셔츠가 있었어요. LSD라고 써져 있는 그런 귀여운 디자인의 티셔츠들이 많았었고 너무 운동복 같지도 않으면서 너무 추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적당히 멋있는 옷들이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디자인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쓸데없는 디테일이 아니라 정말 러너를 위한 디테일이구나. 티셔츠에는 시계 홀이나 장갑이 없을 때 간단하게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손가락 홀도 다 되어 있었고 러너들이 편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민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소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리액티파이 한번 구경해 보시고 괜찮은 제품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